요즘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아마 마음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로 계속 주목받고 있죠. 시장은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 선수처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계속 이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HBM은 됐냐? 엔비디아는 뚫었냐?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냐?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확실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오히려 진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전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HBM4E로 다시 반격하고 LPDDR로 AI 서버와 AI PC 흐름을 타고 차량용 메모리에서는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뀌는 시장을 잡고 D램과 낸드 업황 회복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하이닉스와 똑같은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넓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길어질수록 이 넓이가 다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은 조금 과하게 좁아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이 HBM으로 모입니다. HBM 잘하냐? HBM에서 늦은 것 아니냐?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하이닉스와 격차를 줄일 수 있냐? 이 흐름은 이해됩니다. AI 서버 시장에서 HBM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 넣어주는 HBM이 없으면 AI 서버 성능은 끝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HBM을 예민하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HBM 하나로만 판단해버리면 삼성전자가 가진 다른 카드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하나에 모든 가치가 걸려있는 회사가 아니죠.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모바일 메모리와 서버 메모리도 있고 차량용 메모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 구조는 어떤 때는 단점처럼 보입니다. 너무 넓어서 시장의 시선이 흩어지고 한 가지 강력한 스토리가 약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지 않고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저장 장치까지 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카드는 HBM4E입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죠. 이건 단순히 새 제품 하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던졌던 가장 큰 질문에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제품으로 답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에서 늦었다는 프레임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좋은 뉴스가 나와도 결국 시장은 다시 HBM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재평가가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HBM4E는 이 프레임을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샘플 공급이 곧바로 대규모 매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양산과 수율이 필요하고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HBM 경쟁에서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4E는 그냥 후속 제품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더 강력해지고 GPU 성능이 더 올라가고 데이터 처리량이 더 커지는 다음 국면에서 누가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판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재평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HBM에서 중요한 건 제품 이름보다 고객 신뢰입니다. HBM은 발표만 잘한다고 되는 제품이 아니죠. 높게 쌓아 올린 D램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열도 감당해야 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전력과 성능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대량으로 일정하게 반복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서버 고객사는 그냥 가장 빠른 메모리만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다음 세대 플랫폼에 붙일 수 있는지, 수율이 안정적인지, 몇 년 동안 공급 계획을 믿을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E 샘플 공급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샘플이 고객 검증을 통과하고 실제 양산과 납품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과정이 확인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만 잘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BM에서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 시장은 삼성전자의 다른 메모리 경쟁력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HBM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HBM이 회복된다면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HBM4E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4E가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게 만드는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와의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선명합니다. AI 서버, HBM, 엔비디아 공급망, HBM4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굉장히 강하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이 부족하다.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HBM도 봐야 하고, D램도 봐야 하고, 낸드도 봐야 하고, LPDDR도 봐야 합니다. 차량용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봐야 하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선명함이 먼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넓이는 다른 종류의 강점입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날카로운 창이라면 삼성전자는 AI 시대 전체 메모리 전장을 커버할 수 있는 큰 판입니다. 날카로운 창은 빠르게 뚫고 나갑니다. 하지만 큰 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방향에서 기회를 흡수합니다. AI가 서버에서 끝나지 않고 PC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저장 장치로 퍼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은 전장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LPDDR입니다. LPDDR은 원래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쓰이던 저전력 D램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처럼 배터리를 오래 써야 하고 발열을 줄여야 하고 공간이 제한된 기기에서 강점을 보여온 메모리죠. 예전에는 이 이야기가 주로 모바일 이야기였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고 앱이 무거워지고 카메라와 게임 성능이 올라가면서 LPDDR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LPDDR의 무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AI PC에서도 전력 효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많이 들여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GPU를 늘리는 순간 전력과 냉각, 공간 문제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열이 드러나고 열을 잡지 못하면 장비 성능을 끝까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흐름에서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의 가치가 커집니다. LPDDR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만 중요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의 효율, AI PC의 성능, 온디바이스 AI의 확산과 연결되는 메모리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온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중요한 두 번째 축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 기기로 내려오는 흐름도 봐야 합니다. 초기 AI 시장은 대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GPU 클러스터와 초대형 클라우드 투자가 중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AI는 사용자 가까이 내려옵니다. PC 안에서 문서를 요약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사진과 음성을 처리하고 자동차 안에서 주변 환경을 판단하고 기업 내부 시스템 안에서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이렇게 AI가 기기 안으로 들어오면 메모리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빠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전력을 덜 쓰면서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작은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발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LPDDR 같은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AI가 어디에 들어가든 대응할 수 있는 메모리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가 퍼지는 방향이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AI가 확산될수록 메모리는 한 종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의 여러 제품군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축은 차량용 메모리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덜 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에서 컴퓨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과 변속기, 차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동차는 다릅니다. 센서가 주변을 읽고 소프트웨어가 판단하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운전자와 연결되고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뀌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컴퓨터가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차량 안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고 화면과 센서가 많아지고 운전자 보조 기능과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차량용 메모리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보도는 그래서 단순한 순위 뉴스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 서버만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또 다른 거대한 전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는 시장입니다. 안전성과 품질, 장기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사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차량용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시장의 성격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면 다음 모델에서 공급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한번 플랫폼에 들어가면 오랜 기간 공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검증된 부품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차량은 사람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불량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온도 변화도 견뎌야 하고 진동도 견뎌야 하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면 메모리 사업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스마트폰과 서버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전장화 흐름까지 받는 회사가 됩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는 쉽게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차량 안의 화면은 더 커지고 운전자 보조 기능은 더 많아지고 차량 데이터 처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차량용 메모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의 기본 인프라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1위를 가져갔다는 건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축은 D램과 낸드 업황입니다. 삼성전자를 HBM만으로 보면 메모리 업황 전체 회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커지면서 고부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HBM이 가장 뜨거운 제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다시 학습과 추론에 활용하는 저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문서, 이미지, 영상, 로그, 고객 데이터, 업무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죠. 이 데이터가 쌓이면 고성능 SSD와 낸드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회복은 HBM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D램과 낸드, 서버 저장 장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가 줄고 AI 수요가 고부가 제품을 끌어올리면 삼성전자의 실적 레버리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선명함을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아질 때 더 넓은 방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적 기대감도 연결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의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메모리 사이클의 부침과 HBM 지연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확실한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HBM4E로 다음 세대 반격을 보여주고 차량용 메모리와 LPDDR 같은 새로운 성장축까지 부각되면 실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 정도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실적이 단순한 사이클 회복인가? 아니면 AI 시대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삼성전자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 프리미엄은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수요, HBM4E, LPDDR, 차량용 메모리, 낸드 회복이 한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GPU, CPU, 메모리, 저장 장치가 서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HBM은 패키징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메모리를 높게 쌓고 GPU 옆에 붙이고 열을 잡고 전력 효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첨단 패키징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죠. 물론 이게 항상 장점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는 아직 더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고객사 신뢰와 수율, 경쟁력에서 계속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만들고 파운드리로 칩을 생산하고 패키징으로 시스템을 묶는 그림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큰 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선두라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의 여러 지점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시장은 말보다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넓이를 실제 고객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에 성공한다면 재평가 폭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너무 좁습니다. 정확한 관점은 중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증명에 성공했을 때 재평가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회사입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면 AI 서버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LPDDR이 AI 서버와 AI PC 흐름에 올라타면 저전력 AI 메모리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차량용 메모리에서 1위주의를 붙이면 전장화와 자율주행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D램과 낸드 업황이 좋아지면 메모리 전체 실적 레버리지가 살아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성과가 나오면 AI 반도체 시스템 기업 프레임이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 몇 가지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는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너무 넓어서 시장에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넓은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선명하다, 삼성전자는 넓다. 그리고 AI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이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도 삼성전자에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빡빡하면 반도체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외국인 자금과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죠.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는 일반 소비 경기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덜 바꾼다고 해서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AI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다음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클라우드, 기업용 소프트웨어, 자동차, 로봇, 보안까지 AI가 들어가는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자에도 중요합니다. AI가 서버에만 있으면 HBM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AI가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저장 장치로 퍼지면 삼성전자의 여러 메모리 제품군이 동시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전략 산업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 산업 안보와 기술 패권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은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국가대표 인프라 기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시 환경이 나빠지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가 글로벌 자본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는 한 삼성전자 재평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는 계속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대형주이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더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전체 회복과 글로벌 메모리 업황 개선을 더 넓게 반영하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선명한 종목에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아지고 삼성전자의 HBM4E와 차량용 메모리, LPDDR, 낸드 회복이 같이 부각되면 외국인 자금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수급이 붙으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은 테마주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처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보다 덜 오른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한국 반도체 전체를 다시 볼 때 반드시 확인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HBM4E의 고객사 검증 흐름입니다. 샘플 공급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느냐, 양산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실적에 반영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LPDDR과 AI 서버, AI PC 흐름입니다. AI가 전력 효율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면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용 메모리입니다. 자동차가 컴퓨터가 될수록 차량용 메모리는 중장기 성장축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1위 지위를 붙이고 수익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D램과 낸드 업황입니다. AI 수요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끌어올리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입니다. 말이 아니라 고객사와 수율, 실제 수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보이면 삼성전자는 복잡한 회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묶으면 삼성전자는 AI가 확산되는 모든 방향에서 메모리와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좋은 그림과 조심할 그림도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삼성전자의 이름이 다시 선명해지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LPDDR과 차량용 메모리, D램과 낸드 업황 회복이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 재평가는 한 가지 뉴스가 아니라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이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삼성전자를 느린 메모리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I 시대의 종합 메모리 플랫폼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HBM4E 샘플 공급은 좋지만 고객사 검증이나 양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용 메모리 1위가 실적과 마진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여전히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기대를 반영한 상태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가진 넓은 카드들이 실제로 숫자로 이어지느냐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선명한 검증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검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러 포인트가 하나씩 확인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하나의 날카로운 스토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AI가 넓어질수록 같이 넓어지는 회사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해 PC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저장 장치로 퍼지는 순간 삼성전자의 메모리 포트폴리오는 각각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더 복잡하게 묶일수록 패키징과 파운드리의 역할도 커집니다. 이 그림을 하나로 보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 전체 반도체 수요를 더 넓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관점이 삼성전자 투자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하이닉스처럼 한 줄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방향에서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시장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당장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넓은 카드들이 하나씩 실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느린 종목이 아니라 뒤늦게 큰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대형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느리다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빠른 중소형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큰 회사이고 사업이 넓고 한 가지 뉴스만으로 전체 가치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빠르게 재평가받는 동안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의 재평가는 한 번 방향이 바뀌면 훨씬 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대표 종목입니다. 외국인 수급, 반도체 업황, 환율, 글로벌 AI 투자 심리까지 여러 흐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루 이틀의 뉴스보다 프레임 변화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평가는 눌립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HBM4E로 반격하고 차량용 메모리와 LPDDR, D램과 낸드 회복을 동시에 받는 회사로 보기 시작하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린 회사가 아니라 넓은 회사. 이 프레임으로 바뀌는 순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지 마세요. HBM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E로 다음 세대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재평가의 진짜 핵심은 HBM 하나가 아닙니다. AI가 서버에서 PC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장치로 확산될수록 메모리 수요는 여러 방향으로 넓어집니다. 삼성전자는 그 넓어진 전장에 여러 카드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HBM4E는 AI 서버의 반격 카드입니다. LPDDR은 전력 효율과 온디바이스 AI의 카드입니다. 차량용 메모리는 자동차가 컴퓨터가 되는 시장의 카드입니다. D램과 낸드는 메모리 업황 전체 회복의 카드입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AI 반도체 시스템을 묶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이 하나씩 실제 숫자로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느린 메모리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종합 메모리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선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넓습니다. 그리고 AI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이도 다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날카로운 창이라면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더 넓은 전장입니다. HBM4E로 반격하고 LPDDR로 확장하고 차량용 메모리로 새로운 시장을 잡고 D램과 낸드 회복까지 받는 회사. 시장이 이 넓이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의 재평가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